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를 넘어서서 현재 B컷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표 발표 이후에 이더리움이 3.7%까지 또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고용지표에 대한 결과치를 봤을 때는 예상치에 비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 나오게 되면서 이 고용시장 전체적인 둔화를 이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퍼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이 현재 상승분이 모두 반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같이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제가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빨리 또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원을 담아서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자고요. 자, 상승이라고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기원대로 해서 또 빠르게 또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주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금리 인하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이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침체를 반영한 인하인지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8월 달에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남기게 되면서 시장이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유는요. 바로 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어떻게 됐죠? 상승분이 모두 반납돼 버렸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이 침체를 반영한 침체성 금리 인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이 이 침체성 인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성 금리 인하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부터 체크하고 볼 건데요. 자, 이거를 알 수 있는 현재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뭐가 있냐면 바로 10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의 PPI 그리고 목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해서 이 여부를 우리가 대략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추론을 해볼 수 있냐? 자, 제가 정리해놓은 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성 금리 인하와 침체성 금리 인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성 금리 인하, 최근에 이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점을 알려주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 급격하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자, 그 당시에는 물가 자체가 올라가긴 했어도 안정적인 흐름들이고 이때 당시에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기간에 대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관세를 계속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죠. 관세를 한 번밖에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 폭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 한 개에 지금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관세를 붙여가지고 4,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붙지 않으면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기적이다라는 부분일 뿐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둔화되고 있고 이제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고용시장이 현재 둔화되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에 대한 보고서들, 지표들 정말 여러분들께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부분이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게 되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보통 어디에 근무를 하고 어디에 일을 하고 있냐? 바로 1차 산업군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차 산업군들, 예를 들어서 건설업 현장에 중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쓰게 됨으로써 인건비를 항상 절감을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을 다 내쫓고 나서 한국인들을 채워 넣었을 때 인건비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로 본다면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일 뿐이다 보니까 이 고용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용 자체를 잡지 못한다면 장기 인플레이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물가를 상승을 부추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고용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터졌습니다. 바로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자,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건데 예상치보다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졌고요. 이제 이전치에 비해서 대폭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소비 위축은 어디와 연관성이 있죠?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도 카페에 갔는데 8,000원대, 7,000원대 최소 못해도 빵값이 한 개당 7, 8,000원 이상은 하더라고요. 두 개 시키면 16,000원에다가 커피값까지 고려하면 거의 3만 원 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외식 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 체감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짜 모든 국민들이 다 체감을 할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소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물가를 보는 이유는 현재로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연관이 지어진다? 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침체성 금리 인하로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둔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침체를 막기 위해 미리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자,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둔화를 막고자 우리가 성장세를 지속하고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둔화에서 성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오히려 호재라고 인식을 해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침체성 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돼버린다면 말 그대로 둔화가 아니라 현재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막고자 둔화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침체성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단 단기적일 뿐이다. 왜? 물가 자체가 관세로 인해서 상승한 부분들이 일회성에 그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보험성이냐 침체성이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걸 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CPI, PPI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떻게 나와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긴 흐름들, 이런 방향들을 알게 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을 볼 때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CPI, PPI에 대한 부분들 단순하게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구성 요소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내일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결과물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의 조정 가능성은 현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시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조정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걸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더리움을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 자,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를 항상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것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매수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라인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매수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일단은 고래들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과 그리고 이 노란색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자, 보시면 민코인 에이지 3Y, 5Y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3년 이상 투자했던 투자자들, 고래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5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노란색과 파란색은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에요? 고래들이
매도 압력을 보여주진 않고 있구나. 매도를 보여주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래들의 매집을 더 확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검은색을 보시면 되세요. 이 검은색은 뭐냐면 거래소 안에 있는 공급량, 자, 공급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비트에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하면 업비트 거래소의 지갑에다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이런 특출난 고래들은요, 이런 거래소 지갑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개인의 지갑에 보관을 해둬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거래소도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안이 강한 이런 지갑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통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검은색이 뭐라고 했죠? 거래소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에요. 거래소에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갑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만큼 매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말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래들의 단가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 3개월간 고래들의 매집 단가 구간들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고래들의 단가를 봐야 되는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우리가 그나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대한 예시로, 자, 최근 8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급등한 코인 중에 하나가 이 멘틀이죠. 자, 멘틀의 고래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딱 지금 이 차트와 이 차트가 똑같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고래들의 단가 구간. 자, 고래들의 단가는, 자, 편하게 보시면 되세요. 자, 좀 짙게 해가지고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밑에, 자, 멘틀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시장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얘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래들의 매집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이 이어지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은 강한 지지 구간이자 그리고 강한 급등이 나오기 직전의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래들의 단가는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 빨간 선의 교차 지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자, 교차 지점의 가격대를 여기입니다. 그렇죠? 맞고 떨어졌죠.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떨어지더라도 교차 지점, 교차하지 못했던 라인이지만 어쨌든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급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지지해주는 고래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코인 폴리곤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래 단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여기는 고래들의 매집 구간,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고래 단가를 넘어갈 때 이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교차 지점 이 구간의 1번 위치가 바로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폴리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여러분들께 어려운 시장에서라도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매도 도와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된다? 고래들의 단가를 봐야 된다. 이 고래들의 단가는 아직까지, 자, 이 빨간 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과 이 수평선이 맞닿는 구간이어야 된다고 했죠. 자, 아직까지 맞닿지 않는 구간이고, 맞닿았을 때 시장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2차, 3차 매수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시라면 제가 이 고래 단가 구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맞닿는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방에 올라오는 글들은 꼭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뭐 매일매일 주말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매수하면 되겠구나, 제 매수 자리 다 잡아 드리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자리 여기서 사면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모르면 내일 되면 또 불안해요.
모레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매수해도 또 불안하고 매번 불안한 반복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불안하려면 자, 처음부터 읽고 머릿속에 방향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매수 단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향을 아는 건 중요한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나 혼자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 어디 가서 찾아보고 하면 다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표도 유료로 결제하면 돼요.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 결제하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시간을 쏟아내면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상승장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 그리고 앞으로 시장 방향들 걱정되실까봐 이런 것들을 그냥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구독자방에서. 제가 구독자방을 유료로 하나요? 아니에요. 영상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채워서 여기다가 올려드리려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것들은 정말 어렵더라도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솔직히 어렵고 궁금하신 것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 소통방, 정보방 따로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같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우리 또 4년차가 됐죠. 근데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 충분히 습득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 고정 댓글란 보시면 여기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코인아빠의 실시간 소통방 입장이고요. 보유 종목 진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눌러주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구독자방 첫 번째랑 그리고 이 두 번째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만 계시고 답답하시고 질문이 있는데 또 질문을 못하면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을 만들어 놨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나 걱정되는 거 있으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방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 매수에 안 들어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 현재 자세히 보시면 현재 44%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플러스 5% 수익 구간 고래 단가가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얼마 전에 540만원까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대략 한 570만원, 560만원 선까지는 우리가 열어두자. 그래서 570만원에서부터 해서 573만원. 자, 아직 1차 매수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 위치에서 강하게 지지해주는 위치예요. 충분히 여기 구간에서 조금 시장에 블랙스완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1차 매수 아직 못하신 분들은 여기 구간에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구간 내려왔을 때 아마 내려오게 되면 이걸 매수해도 되나? 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잡아드리고자 구독자방에다가 제가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 기다리시는 분들 역시나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이때 만약에 1차에서 지지해주고 올라와 줄 경우도 대비를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시장 흐름들을 보고 정확하게 잡아드려야 되니까 구독자방에서 2차, 3차 기다리고 계신 분들 잡아드릴 겁니다. 1차는 이미 저희가 570, 590에서 나갔던 부분들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어떤 시장이 이렇게 펼쳐질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